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테이퍼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종료하는데 왜 내 주식 가격이 떨어지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하면 금융시장이 왜 요동치는지, 채권을 매입을 종료한다고 하는데 왜 주식에 영향이 가는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은 채권 매입을 줄이면 금융시장이 왜 요동치는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테이퍼링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끝이 뾰족해지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두 점이 서서히 간격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만난다, 끝이 뾰족해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다. 이쪽에서는 이만큼 자산을 매입하던 걸 이쪽에서는 이만큼, 이쪽에서는 이만큼, 이쪽에서는 이만큼,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자산 매입을 거의 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자산 매입의 규모를 점점 줄여가겠다. 이런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테이퍼링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왜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건 간단히 이런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돈을 쓰지 않겠지만, 국가나 기업은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이 당장 돈이 없는 걸 조달을 하게 됩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00년 뒤에, 몇 년 뒤에 몇 프로의 이자를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미리 빌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예를 들어보자면요. 채권 발행자는 국가가 될 거고요. 채권 매수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간이 되겠죠. 그러면 채권 매수자인 민간에 있던 돈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이라는 걸 이렇게 넘기는 순간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민간에 있던 돈이 국가에게 넘어간다. 한마디로 민간의 유동성이 국가에 흡수된다는 게 이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민간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겁니다. 이 양적 완화라는 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 매수자가 사들인 채권을 다시 국가가 사들인다. 그래서 국가에 있던 돈이 다시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 이 개념이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국가의 돈이 민간으로 다시 넘어간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 이게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국가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한테 넘겼는데,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는데 국가가 민간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다시 이 채권을 사들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건 당연히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준다. 이게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어떤 채권을 사줄 건지,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A인 채권만 사주겠다, A인 채권만 사주겠다, 아니면 B 등급까지도 사주겠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양적 완화 기준에 포함되는 채권들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거나, 양적 완화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들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푸는데 그 대상이 왜 하필 채권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만기 시에 이자와 원금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함에 있어서 채권이 선택이 됐었고요.
또한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측면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채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부동산의 10년 뒤 가치가 채권처럼 예측 가능하지가 않겠죠. 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채권은 몇 년 뒤에, 채권 발행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보증해주는 일종의 차용 증서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가가 돈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채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 양적 완화를 줄여서 여기에서는 이만큼 사주던 채권을 점점 줄여서 사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사주던 채권을 덜 사주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그대로라면 가격이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테이퍼링을 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왜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을까요? 채권 매수 수요가 감소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은 고정금리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자면요. 올해 초에는 0.8도 안 되던 금리가 지금은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기도 전인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앞으로는 더 금리가 급격하게 실제로 테이퍼링을 한다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장기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수요라는 게 있어서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높을까요?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높을까요? 수익률이 동일한데 위험이 주식은 크고 채권은 낮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라면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주식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채권 중에서도 기업의 채권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까요? 국가의 채권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까요? 기업보다는 국가가 위험률이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채권을 조금 더 선호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죠. 금융 비용이 증가한다, 이 말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수요가 높아야 상승 여력이 더 큰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만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큰데, 양적 완화를 줄여서 테이퍼링을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주식 등 채권을 제외한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락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거죠. 금융시장이라는 건 심리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려에 의해서도 가격이 출렁출렁 거릴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처럼 자산시장에 돈이 이토록 많이 풀린 시장은 전 지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실제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서 나라가 채권을 사준다. 한마디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국가에 있던 돈을 민간으로 이전을 해준다는 개념인 거고요. 이 테이퍼링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던 것, 채권의 매입 규모를 점점 줄여서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과 나의 주식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을 덜 살 거다라고 하는 건 돈을 그만큼 덜 찍어낼 거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고요. 유동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된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채권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부가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자주 활용하는 정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외평채라고 불리는 외국한 평형 기금 채권이나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이걸 중앙은행 개념으로 확장한 게 양적 완화고 그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게 테이퍼링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부가 한 번도 안 하던 것들을 갑작스럽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도가 조금 변형돼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제 영상이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